돈도 없지 않습니다. 자식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집도 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늘 부족할까요? 왜 늘 불안할까요? 왜 늘 비교하게 될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세였습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안 오지? 친구는 노후 자금이 많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뭐가 남았지? 매일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가 2500년 전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많았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오늘 영상은 노년의 불안과 비교를 멈추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지혜를 빌려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비교를 별로 안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식 돌보고, 집안일하고, 잠들었습니다. 비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바빴습니다.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버는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은퇴했습니다. 자식들 다 컸습니다. 집안일도 줄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노년이 되면 네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째, 자식 비교입니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바쁘다고만 하지? 옆집 아들은 매주 찾아온다는데, 친구 딸은 효도를 잘한다는데, 우리 딸은? 자식을 비교합니다. 둘째, 경제 비교입니다. 친구는 연금이 많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옆집은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지? 경제를 비교합니다. 셋째, 건강 비교입니다. 친구는 70인데도 등산을 다니는데 나는 무릎이 아파. 옆집 할머니는 혈압약도 안 먹는데 나는 약이 몇 개야. 나만 아픈 것 같아. 건강을 비교합니다. 넷째, 과거의 나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돈도 잘 벌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게 될까요? 시간이 많아져서입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겨서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서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걸까?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비교를 만듭니다. 비교하면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더 비교하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삶을 괴롭게 만드는 습관이다. 비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는 이미 답을 알려줬습니다. 2500년 전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비교를 멈추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봐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부자는 집이 큰 사람이다. 부자는 자식이 잘 된 사람이다. 맞습니까? 노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커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일까요? 노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친구는 20억이 있다는데 더 벌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편안해.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돈은 적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자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노자 사상의 핵심, 족과 부. 노자는 두 글자를 강조했습니다. 만족할 족, 부자, 부. 만족할 족은 무슨 뜻일까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아는 것입니다. 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입니다. 부자부는 무슨 뜻일까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부입니다. 만족할 쪽이 있으면 부자부가 옵니다. 만족하면 부자가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75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연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친구들보다 적어. 나는 가난한 거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노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 친구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연금은 똑같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던 마음이 충분하다고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마음가짐입니다.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더 가져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난해집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부자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옛날 기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새로운 기준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 옛날 기준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가? 새로운 기준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한가? 옛날 기준 더 가질 수 있는가? 새로운 기준 지금으로 만족하는가? 이렇게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노자의 마지막 메시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욕심이 많으면 가난하고 만족하면 부유하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돈은 많지만 불안한 부자? 아니면 돈은 적지만 편안한 부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교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남의 자식과 내 자식. 가장 흔한 비교입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친구 딸은 용돈을 많이 준다는데 우리 딸은 적어. 저 집 자식들은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들이 자주 오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옆집 할머니가 아프셔서 자주 와야 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옆집 아들이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멀리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정은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저 집은 자주 온다. 우리 집은 안 온다. 이렇게만 봅니다. 그래서 서운해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네 아들은 매주 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친구네 아들이 자주 오는 이유는 친구가 치매 초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건강해서 아들이 안 와도 되는구나. 비교를 멈췄습니다. 두 번째 비교, 남의 노후와 내 노후. 친구는 연금이 많다는데 나는 적어. 옆집은 자식들이 집을 사줬다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의 연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평생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자식이 집을 산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봅니다. 속은 모릅니다. 남의 삶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교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김영희 할머니는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친구는 연금이 많아서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친구는 평생 직장 생활하느라 자식과 멀어졌고 지금은 자식들과 연락도 안 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들과 가까워. 그게 더 큰 재산이야. 비교를 멈췄습니다. 세 번째 비교, 젊었던 나와 지금의 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돈도 잘 벌었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렇게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젊으니까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도 잘 됐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돈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시간이 있어. 손주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어. 비교를 멈췄습니다. 네 번째 비교, 남의 성공과 나의 선택. 친구는 사업해서 큰 돈 벌었는데 나는 월급쟁이로 살았어. 저 사람은 자식 교육을 잘해서 애들이 다 잘 됐는데 나는.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평범해.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가 사업해서 돈 번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시간도 보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다를 뿐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정미숙 할머니는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식 교육을 잘해서 애들이 다 의사가 됐어. 나는 뭐 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친구는 자식 교육에만 매달려서 자식들과 정이 없고 지금은 외롭다는 것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식들과 정이 있어. 그게 더 소중해. 비교를 멈췄습니다. 네 가지 비교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비교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불만이 생깁니다. 서운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만족하라. 이게 답입니다. 만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5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불안.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노후가 불안해.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불안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연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나중에 요양원 가면?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불안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질투. 만족하지 못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왜 저 사람만 잘 돼? 나는 왜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게 싫습니다. 남이 불행하면 속으로 기뻐합니다. 질투는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박영희 할머니는 친구를 질투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 저 집만 좋아? 우리 집은 왜 안 와? 친구가 행복해 보이면 짜증났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기뻤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질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짜증. 만족하지 못하면 짜증이 많아집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느려? 왜 아무도 날 생각 안 해?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가족한테 짜증냅니다. 친구한테 불평합니다. 짜증은 관계를 망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늘 짜증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짧게 답장하면 짜증. 손주가 무뚝뚝하면 짜증. 날씨가 더워도 짜증. 날씨가 추워도 짜증.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짜증은 혼자를 만듭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인간관계 갈등. 만족하지 못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과 싸웁니다.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옆집 아들은 얼마나 효도하는데. 며느리와 싸웁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친구네 며느리는 잘하던데? 친구와도 싸웁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안 좋아. 비교하고 불평하니 관계가 나빠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아들과 싸웠습니다. 친구 아들은 용돈을 100만 원씩 준다는데 너는 50만 원? 아들은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비교만 하시네. 아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5번째 문제, 잠 못 드는 밤. 만족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한데.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까지 뒤척입니다.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최명자 할머니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까?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친구들은 다 여유 있는데 나만 쪼들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피곤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건강을 해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자의 경고. 노자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도 많다.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더 비교하면 할수록 질투가 생깁니다. 더 불만이 많으면 짜증이 늘어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잠을 못 잡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책은 5가지 문제를 보셨습니다. 불안, 질투, 짜증, 관계 갈등, 불면.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만족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질투가 사라집니다. 짜증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잠도 잘 잡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만드는 노자의 지혜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혜,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세기.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셉니다. 돈이 부족해. 자식이 자주 안 와. 건강이 안 좋아. 없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있는 것을 봐라.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밥을 3끼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감사하다. 오늘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감사하다. 이렇게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뭐가 감사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찾으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하다. 오늘 이웃이 인사해 줬다.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늘 불평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상담사가 권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첫날 잠을 잘 잤다. 밥을 먹었다. 집이 있다. 일주일 후 친구가 전화했다. 날씨가 좋았다. 몸이 괜찮았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어요. 몰랐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번째 지혜, 비교하는 순간 멈추는 말. 비교는 습관입니다. 자동으로 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 이 문장을 외우십시오.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하십시오. 친구는 연금이 많네. 부럽다. 멈추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 내 인생은 내 것. 옆집은 자식이 자주 오네. 좋겠다. 멈추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 내 인생은 내 것.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면 습관이 됩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비교가 심했습니다. 친구는 좋겠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 이 말을 하세요. 할아버지는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비교가 줄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 번째 지혜. 욕심 줄이기는 불안 줄이기. 노자는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도 많다. 반대로 말하면 욕심을 줄이면 불안이 줄어든다. 어떻게 욕심을 줄일까요? 더 갖는 것보다 덜 기대하십시오. 연금이 200만 원이면 좋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연금이 100만 원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건 만족입니다. 자식이 매주 와야 해. 이건 욕심입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이건 만족입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이영희 할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해. 이걸로 부족해.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뭐가 부족하세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밥도 먹고 집도 있고 병원도 가는데 사실 부족한 게 없네. 기대를 낮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지혜. 지금의 평안을 기준으로 삼기. 우리는 돈이나 체면을 기준으로 삽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 체면이 서야 행복해.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평안함을 기준으로 삼아라.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입니다. 체면이 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불행입니다. 돈이 적어도 편안하면 행복입니다. 체면이 없어도 평온하면 행복입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가.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괜찮은가. 이렇게 기준을 바꾸십시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지 남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기준을 바꿨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의 가치. 노년의 성공 기준을 재정의하십시오. 젊을 때 성공돈을 많이 벌기, 승진하기, 인정받기. 노년의 성공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 오늘 아프지 않았다. 성공이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다. 성공이다. 오늘 화내지 않았다. 성공이다. 이게 노년의 성공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평안하게 보냈으면 성공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0세 최명자 할머니는 늘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많이 못 모았고 자식도 크게 성공 안 했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프셨어요? 아니요. 오늘 밥 드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성공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맞네. 나는 매일 성공하고 있었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가지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세기. 오늘 감사할 것 3가지 적기. 둘째,
비교하는 순간 멈추는 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것. 셋째, 욕심 줄이기는 불안 줄이기. 더 갖기보다 덜 기대하기. 넷째, 지금의 평안을 기준으로 삼기. 돈, 체면 말고 편안함. 다섯째,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의 가치. 노년의 성공 기준 재정의. 이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한 달이면 마음이 바뀝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족을 회복한 시니어 3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첫 번째, 자식 비교로 우울했던 70세 어머니. 김순자 할머니, 70세입니다. 할머니는 늘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친구네 아들은 일주일에 2번 찾아옵니다. 할머니네 아들은 한 달에 1번 옵니다. 친구네 딸은 용돈을 100만 원씩 줍니다. 할머니네 딸은 30만 원 줍니다. 할머니는 늘 서운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이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잘못 키웠나? 우울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노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비교하고 있구나. 내 삶을 먼저 챙기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비교를 멈추기로. 자식 이야기를 안 하기로.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요.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전화했습니다. 딸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편해졌습니다. 엄마한테 가기 싫지 않았습니다. 사례 두 번째, 노후 준비 부족으로 불안하던 68세 남성. 박철수 할아버지, 68세입니다. 할아버지는 노후 자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1억, 2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요양원 가면 어떡하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스트레스성 이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노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불안도 많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구나. 소비를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자. 할아버지는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물건을 안 샀습니다. 대신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돈이 안 드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 실제로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니 돈이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위염도 나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니 불안이 줄었어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이미 부자예요. 사례 세 번째, 건강 걱정 많던 80세 할머니. 정미숙 할머니, 80세입니다. 할머니는 건강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혈압이 높아. 치매 오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노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있구나. 오늘 걷고 밥 먹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할머니는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걸었다. 감사하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다. 오늘 친구를 만났다.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건강 걱정이 줄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해. 약을 먹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 감사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낮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병원도 덜 갔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니 불안이 사라졌어요.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이미 풍족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비교를 멈췄습니다. 자식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셌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셋째, 기대를 낮췄습니다. 더 갖기보다 지금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노자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있는 것을 세십시오. 기대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풍족해집니다. 노년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노년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옛날 기준 첫 번째, 남보다 얼마나 잘 살았는가. 젊을 때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친구보다 돈을 많이 벌었나? 동기보다 승진을 빨리 했나? 남들보다 집이 크나? 비교가 기준이었습니다. 경쟁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이 기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보다 연금이 많나? 남들보다 자식이 잘 됐나? 옆집보다 건강하나? 계속 비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새로운 기준 첫 번째, 오늘 얼마나 평안했는가. 노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남보다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평안했는가. 오늘 화내지 않았나? 오늘 마음이 편했나?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는 연금이 200만 원입니다. 나는 100만 원입니다. 옛날 기준 나는 친구보다 못 사네. 불행해. 새로운 기준 오늘 밥 먹고 산책하고 평안했어. 행복해. 어느 게 더 행복할까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옛날 기준 두 번째, 얼마나 남겼는가. 젊을 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모았나? 자식한테 얼마나 남겨줄 수 있나? 재산이 얼마나 되나? 남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축적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이 기준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줄 게 부족해. 재산이 적어. 더 모아야 하는데 끝없이 불안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기준 두 번째, 오늘 마음이 괴롭지 않았는가. 노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괴롭지 않았는가. 오늘 걱정하지 않았나? 오늘 비교하지 않았나?
오늘 불안하지 않았나?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롭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는 자식한테 1억을 남겨줬습니다. 나는 5천만 원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옛날 기준 나는 친구보다 적게 남기네. 실패야. 새로운 기준 5천만 원이면 충분해. 오늘 마음이 괴롭지 않아. 성공이야. 어느 게 더 성공일까요? 새로운 기준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기준을 바꾸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인데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연금 100만 원. 옛날 기준 친구보다 적다. 가난하다. 불행하다. 새로운 기준 오늘 평안하다. 충분하다. 행복하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온다. 옛날 기준 남들보다 적게 온다. 섭섭하다. 불만이다. 새로운 기준 오늘 전화했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옛날 기준 젊었을 때보다 못하다. 늙었다. 슬프다. 새로운 기준 오늘 걸었다. 밥 먹었다. 충분하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같은 인생인데 다른 삶이 됩니다. 73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늘 불행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좋겠다.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준을 잘못 잡고 있구나. 기준을 바꿨습니다. 옛날 기준 남과 비교. 새로운 기준 오늘 평안. 한 달 후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친구는 좋겠다 대신 오늘 나는 괜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연금도 똑같았습니다. 자식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노자의 가르침.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만족의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정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정하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남보다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평안했는가.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괴롭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풍족한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평안한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괴롭지 않았는가? 이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만 보십시오. 오늘 평안하면 됩니다. 그게 노년의 성공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노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잠자리가 있습니다. 비를 피할 집이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배를 채울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잠자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밥을 못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이미 풍족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 일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더 잘 사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초라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연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자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가끔 연락하면 충분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 없습니다. 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욕심을 버리면 풍족해진다. 비교를 멈추면 평안해진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비교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비교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친구와 비교하지 말자. 옛날과 비교하지 말자. 옆집과 비교하지 말자.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걸을 수 있었다. 오늘 가족과 통화했다. 하나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비교 하나를 내려놓고 감사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게 만족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두 분 다 연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는 늘 불평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친구는 더 많은데 나는 가난해. 두 번째 할아버지는 늘 감사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해. 밥도 먹고 집도 있어. 나는 부자야. 10년 후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두 번째 할아버지였습니다. 연금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많은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이 비교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비교를 멈추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노자는 2500년 전에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풍족하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불만이 아니라 만족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부터 만족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